네, 오늘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여러분. 3.1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공휴일이다 보니까 예. 정말 거리에 사람이 없죠. 많이 없고 날이 추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아, 예. 오늘도 놀라게 하시는군요. 예. 네. 오늘 이제 앞서 뉴스 신세계 예. 코너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전해진 주목할 만한 그런 예. 정치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소속의 사선 중진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의 공천 평가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났다고 하는데 예. 제가 정말 정알못에서 이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국회 부의장급이면 굉장히 사선이시죠? 사선이고 예. 민주당에서도 오랫동안 정치를 아까, 하셨는데 예,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예.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평범합니까? 예, 이례적이죠. 이례적입니까? 예. 그러고 네. 이례적이고 이상하죠. 예. 이례적이란 데는 좀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는 뜻이 의도고 이상하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 그런 어떤 사례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이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한 당에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확 바뀌기도 합니까? 이게 앞에 네. 방송 안 들으셨죠? 안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많이 네. 언급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이 어떤 공천에 떨어져서 개인적 섭섭함이란 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180도로 바꾼다는 건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근데 아직 저쪽에 입당하시는 거 상대 당에 입당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당에 입당하시는 걸 확정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만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만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죠? 만나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이런 그렇죠. 시국에서. 지금 예. 이 시국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뭔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보면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예,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되게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가요계에서 큰 획을 그으셨던 가수 나훈아 씨가 은퇴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나훈아님께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갑자기 나훈아님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이야기를 정치권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치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의 기준은 언제인지 이걸 실현하신 분은 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기준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언제가 박수 칠 때인지. 그러나 네. 저는 올드보이 물러나라 세대 교체 이런 얘기엔 어떤 저 나름대로 평가 기준은 있습니다. 뭐냐면 뭐죠? 이래서 무슨 세대 물러나라 혹은 근데 정치 혹시 자전거 타세요? 탑니다. 타세요? 네. 저 자전거 도로 나가 보셨어요? 저는 한 손 놓고도 타거든요. 그래요? 네. 자전거 도로 나가 한 손 놓고 타면 물론 나가 보셨겠네요.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래서 무슨 586 세대 무슨 세대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 자전거 도로에 가끔 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막아가지고 뒤에 어떤 자기 빨리 달릴 수 있는 젊은 어떤 그 자전거 타시는 분이 있는데 못 나가요. 그렇죠. 길을 막아서. 추월을 못하죠. 네, 추월을 못하고 앞질러 나가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되는 행위예요. 거기선 길을 비켜주고 물러나야죠. 뭉쳐가지고 신진 세대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벽을 쌓고 자기들끼리 어떤 세력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신진 세대를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건 비판받아야 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똑같이 달리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어떤 절차탕망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속도를 충분히 내는데 당시 늙었으니까 뒤로가 좀 잡아끄는 거 그것도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상황을 막으면 안 돼도 개인 대 개인이 경쟁력이 있으면은 나이가 드신 분의 어떤 세대라고 해서 그 나이나 세대 때문에 물러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죠, 맞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세대가 하나의 세력이 돼서 신진 세대의 진입을 막을 때 그거는 시스템으로 개혁을 해서 뚫어줘야죠 길을. 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세대 교체라는 의미는. 그렇죠, 맞아요. 나이에 따라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제가 기억나는 박수 분이 칠 때 있는데 언급하기.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럼 또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떠난 거야 이런 말씀도 하고 제 같은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네.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님은 박수 멈출 때 떠나도 늦지 않다. 이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경규 개그맨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분을 원하고 하면 왜 떠나야 됩니까? 계속 계셔도 되죠.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룹이 네. 그룹을 지어서 진입 장벽을 만들고 네. 그래서 신인들을 일부러 못 들어오게 하고. 근데 이제 저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뭐 3선 이상 국회의원 이런 데다가 그 감점을 주는 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왜 공정 경쟁을 안 하냐 그러지만 어느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하게 되면 그 동네의 세세한 미로까지 다 알고 아까 그렇죠. 자전거로 비워. 네. 그리고 세세한 미로까지 다 알고 무슨 길도 그 구석구석 다 알고 주변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까지 있어요. 절로 가야지 빠르다고 보면. 네. 근데 신인이 가면 거기 길도 모르고 막 어디로 그렇죠. 가요.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을 줘서 경쟁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러나 어떤 절대적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당신은 무슨 세대니까 무조건 양보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는 개그맨 박명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을 때다. 예. 제가 그 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늦지 않았잖아요. 뭘 하시겠어요. 제가 개그맨 박명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예. 자, 오늘이 3.1절입니다. 예.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해프닝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가 공식 SNS 계정에서 3.1운동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 3.1운동이란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다. 예. 이 행안부의 SNS를 접한 국민들은 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글쎄요. 이 3.1 운동이요. 와, 뭐 교과서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한반도에서 저 당연히 서울 종로에서 했어요. 아. 서울 종로 민족 대표 33인이 서울 모여가지고. 종로에 모여가지고 기미 독립선언서 이걸 아. 낭독하고 시작된 거예요. 근데 네. 이거 다 우리 교과서에 있던 거, 아니, 물론 교과서를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거를 공식 계정에서 실수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그렇죠. 예. 특히나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3.1절에 3.1절에요. 네. 예. 그 정부 SNS를 운영하는 분들의 수준이 너무 아니, 좀 저는 처참한 그렇게- 거 아닌가? 저는 그 SNS를 운영하는 분들의 수준이라기보다는 네. 분위기라고 봐요. 이런 분위기요? 예. 저는 그렇다고 추정합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 실수해도 아니, 괜찮다? 네. 실수해도 괜찮다고 요새 약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팩트에 대해서 좀 무시해도 되는 분위기? 저런 어떤 한일 관계의 민감한 팩트에 대해서 약간 무시해도 되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대통령께서 거기 아까 그 오늘 3.1절 네. 연설에서 뭐 서로 간의 아픔을 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어떤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헬마우스도 네. 얘기했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무슨 아픔이 있는지 그 서로 간의 아픔이라 그러면 뭐 하여튼 저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약간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냐 팩트이냐 아니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약간 어법에도 이상한 문장으로 팩트가 틀리게 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이거는 실수보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실수겠죠. 뭐 일부러야 뭐 그랬겠습니다. 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은 네. 상식적으로 정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게시를 하면 되는데 게시글 삭제했다 그러죠? 네, 그냥 삭제해버리고 예. 뭐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니까 삭제해버리고 약간 무책임한 모습. 글쎄요. 이걸 그럼 다시 올려야죠. 그렇죠. 정정해가지고. 예. 네. 3.1절이 다 지나가서 그런가요? 아직 안 지나갔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홍범도 장군 예. 이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 관련돼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이기도 하고 3.1절이 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SNS 글이었는데 이 부분 예. 정말 아쉽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 기념사. 기념사 보면요. 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아픈 과거를 딛고 네. 이게 굉장히 어떤 상호주의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픈 과거란 거는 우리에게는 피해자인 우리에게는 아픈지만 당연하죠. 가해자인 일본이 무엇이 아팠든가 이게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를 일부러 왜 썼는지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아.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직 시간이 20초나 더 남았거든요. 아니, 하필 왜 일본에 이렇게 우호적인 건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무슨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예. 대한독립 만세를 3번 외쳐봅니다. 자, 3부에서는 이상민, 양지열의 씬스틸러 준비되어 있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 씨 들어가세요. 네.